자, 23, 27번 해양법부터 들어가면 되나요? 자, 가봅시다. 자, 유엔 그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대요. 같은 어떤 인근에 있는 그 국가끼리 뭐가 있어?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 어떤 자기 영해가 따로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여기 이번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 방사능 노출된 그 물질들을 그 물을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바다에다 그냥 방류시켜 버리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이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자 여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한테 야 빨리 지금 너희들 적극적으로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나몰라라 해버리면 이때 같은 경우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분쟁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해결해 줄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재판소입니다. 자 가시면 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국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교섭이나 또는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을 하는 거야 이제.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 한 나라 서로 간의 그 동의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로 그 관계국끼리 관계 나라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섭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자, 구속력 있는 자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강제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에 의해서 강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것이 판결이 나면 이제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강제 절차란 당사자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선택 가능한 기구는 뭐가 있대요 지금? 자, 중재재판소가 있고 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자, 보통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재재판소에서 그걸 맡아서 하면 좋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이런 문제 같은 예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사능 그 오염물 누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국가 간의 분쟁 같은 경우 우리 나라 안에서 민간인들끼리의 어떤 소송도 한 1년이 걸리는 게 있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소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급하게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차이점이 뭐냐?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구성원 미리 구성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입니다. 이미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런 처리는 여기다 맡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르겠죠? 재판소가 있는데 자, 우리 중재재판소 우리는 이쪽 걸 선택하겠다. 이쪽은 다른 나라를 선택해 버릴 수 있죠. 그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어디 중재재판소에 회부가 돼 버립니다. 자,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여기서 관할권이란 자, 어디에서 관할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관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후에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자, 본안 소송을 담당한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 먼저 본안 소송의 관할권, 자, 그 재판소 다룰 수 있는 권한, 이거를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을 확정하는 게 바로 심리 절차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자, 뭘 한 다음에 이 권한을 이제 누구한테 지금 이걸 일임할 거냐, 이걸 결정한 다음에 이후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해당 재판소가 자, A라는 재판소에서 이 관할하게 됐다로 확정이 됐다면 이제 거기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재판소에서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하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예를 들어 인하부고 학생하고 싸웠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1차적으로 어디다 관할권을 줄까요? 학교와 학교끼리 되겠어요? 만나서 하면 되겠지만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안에서 그냥 아주 큰 경미한 게 지금 뭐 친구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니면 그 말다툼을 했단 말이야. 학교 내에서. 그러면 일단 누구?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되나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어떻게 돼? 교칙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관할권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학교 안에, 그 여러분 자체 학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관할을 누가 이걸 담당을 할 건지를 어느 재판소에서 담당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관할권을 여기서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재판소에 의해서 그 판결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말이야. 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빨리 이걸 처리하고 싶은데 상대국에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민기적 이걸 처리를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되게 시급한데.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잠정 조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 자, 어떤 목적으로? 자, 이 목적은 분쟁 당사국의 이익 보호와 또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자,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가 바로 뭐다? 이것도 잠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속력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 구속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안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여기서 먼저 맡아갖고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소의 사건이 회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고요. 이후에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이후에?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난 이후에 그때 뭘 한다? 잠정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본안 소송의 재판, 이걸 맡은 관할 지역이나 관할 재판소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자,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를 수도 있답니다. 자, 이때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서 이걸 맡을 거냐? 잠정 조치를 어디서 관할에서 이걸 처리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임시 조치를.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요. 자,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의 사건이 회부가 되었지만 사안이 너무 긴급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어디 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재재판소는 아직까지 그 판결을 할 이런 것들이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됐단 말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는 상설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관할 저기를 맡아가지고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 아직까지 중재재판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디서 맡을 건지, 관할 재판소가. 하지만 잠정 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자, 이것은 나중에 결국 국가의 어떤 중재재판소에서 이건 맡아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이게 확정이 되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잠정 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자,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결국 마무리합니다.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에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이 돼야 되고,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요약하는 거야. 자,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어느 중재재판소에서 맡을 관할권을 이걸 맡아서 처리할 가능성이 존재가 예측이 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 조치의 필요성 인정되면, 자, 잠정 조치의 목적이 이거였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자,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맡아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 정리 마쳤고요. 자, 23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랬는데, 자, 잠정 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잠정 조치도 왜요? 똑같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구속력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에 자, 모의 재판 부분인데요. 자,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가입된 A, B국은, 자, 양국 간에 다 여기 가입이 돼 있네요. 자, 분쟁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해서 자국의 인근 바다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B국이 응하지 않았네요. 분명히 협약에 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야. 발뺌을 했단 말이야. B국에서. 추후에 A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자, 서로 다르네요. 지금 관할 저기가. 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부에 회부가 되었어요. 회부가 되고 나서는 뭐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급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긴급 조치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 자, A국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해 잠정 조치를 요청을 바로 합니다. 자,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잠정 조치 명령을 했어요. 자, 이때, 자,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과의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되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걸 임시적으로 어디서 맡은 거야, 지금. 이거 잠정 조치 자체가 임시 조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답은 종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25번 맞나요? 자, 여기서,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 해양 분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봅시다. 자, 국가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어요. 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평화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돼? 뜻이 맞지가 않아요. 또 나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발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 할 수 없이 어떻게 이제 구속력 있는 강제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강제 절차에 의해서 이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구속력 있게. 중재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해양법 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맡아가지고 이거를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D입니다. 강제 절차네요. 자, 이거 D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아까 어디에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는 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돼 있지만, 자, 나머지 관할 재판소에서는 이게 있다 없다? 이거는 소송이 들어오거나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때에서 여기 있는 거 구성원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맞지가 않는 거죠. 일부는 맞아요.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재판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재판소는 이것이 해양재판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니은은 뭐였고요? 잠정조치에 관할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윗줄에 있었죠? 자, 그 위에 있는 뭐가 여기서 기억에 있는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을 예측이 되었을 때 잠정조치에 관할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 바로 여기 그냥 바로 답이 나왔네. 26번의 답이.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7번에 문맥상 의미가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자, C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C가 무슨 단어? 자, 소요라는 말이 쓰였나요? 지금 일정한 시간이 어떻게 된다? 걸리다.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고요로. 자, 그리고 짧아진다는 의미는 없죠. 그냥 걸린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많은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걸리다, 쉽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 정리인가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또 뭐가 있다. 너희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이씨, 그럼 그냥 나가야 되잖아. 아니, 이거 하나 더 그냥 해야 된다고. 시켜서 문제 풀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뭐? 학원 이제 안 나와요. 너? 왜? 저 수학 때문에 안 나와요. 그게 뭔 말이야? 학원 이제 끊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인사 드리려고 나왔어요. 어? 끊은 거예요. 뭐를? 영상 스톱하셨어요. 끊었어. 자, 다음 마무리합시다.